안녕하세요. 이제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 기여하고 따라갔다는 제보의 사진 한 장이 상황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공개한 서울소리는 과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정보를 세상에 드러냈을까요? 정치보감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지가 없다면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신다면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 반려견 써니가 새벽에 산책하는 동영상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 영상은 지난 15일 새벽 1시 2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촬영된 것으로 그곳에는 5명의 경호원이 동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김 여사는 편의점에 자주 가고 음료수와 과자를 구매했다는 직원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 과연 그녀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외출을 했을까요? 편의점 외벽에 주류 할인 광고를 유심히 바라보는 김 여사의 모습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산책을 넘어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김 여사 사건이 담기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데 특히 새벽 시간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의문입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청와대 주변을 산책했지만 새벽 시간에 이런 행동이 과연 바람직한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면죄부를 준 뒤 대국민 사과도 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난 10일 마포대교 시찰을 하며 현장에 와보니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던 모습은 영부인이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보도를 두고 정치권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여권에서는 현재 드러난 내용으로는 의혹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김 여사가 연결된 이슈인 만큼 추가적인 파장을 외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다툼이 결국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에서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길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심각한 범죄 의혹에 휘말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한다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명확한 압박으로 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대두되며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최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명태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과거 총선과 관련된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수록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국민들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다툼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과연 이번 의혹이 윤석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불투명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될 것인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남 하동군 불사해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나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대신 비례대표 한석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권의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소극적인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지난 5일 첫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 전 의원은 어디에도 공천하지 않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며
즉각 반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반응할수록 불필요한 공작에 말려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당 내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의혹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시각이 우세한 듯합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면서 단지 이랬다 저랬다 와 같은 소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의혹이 정치적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여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의 반응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3기 의회 구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권에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시 측에서는 뉴스토마토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며 불사의 개혁신당이 확인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 명시 자신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공천 개입으로 해석될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김 여사는 메시지에서 전략 공천해줄 힘이 없고 공천 신청을 통해 스스로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 여사가 가지는 정치적인 입지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3의 인물을 통해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 메시지 원문이나 통화 음성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터질 게 터질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나타내며 아직은 괜찮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기존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오히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해명을 돕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의원과의 회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이 빈약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 요구도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행동이 그에게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돕기 어렵다고 거절하는 내용이었다라며 이번 폭로가 터무니없다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허위 및 과장된 제보가 쏟아질 것이라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가 명시와 관련된 추가적인 폭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명시가 관여했던 다른 사안에 대한 폭로가 나온다면 그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의혹의 무게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이 의원이 불사해동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본인이 의혹을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력 위조 논란부터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논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수사와 취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에 나서지 않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대 영부인들과 비교했을 때 김 여사의 활동 폭이 넓다는 주장도 있지만 왜 이렇게 비판을 받을까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이 부메랑이 되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라며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의 폐지를 공약했었습니다. 이는 영부인 역할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러나 취임 후 이 같은 약속을 번복하며 김 여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 모든 의혹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번 사안이 정치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김 여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흥미롭게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러한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문자 정치에 발목이 잡힌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학력, 주가 조작 논란, 비선 의혹 등 여러 문제에 휘말리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여당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스스로 비호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아쉽게도 그런 노력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대통령이 무서운 게 없다라고 말했지만 본인도 그 5년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직의 무게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란 속에서 과연 그들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이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1등 정치 비평 채널 정치보감은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